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9분여 남아있고요. 어제 엇갈리면서 마감됐었던 양대지수 예상 체결가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24%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415.03포인트 선, 코스닥은 0.07%가 오른 828.47포인트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재돌파한 가운데 간만 달러와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최원주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네, LNC 바이오입니다. 네. LNC 바이오는 국내 피부 이식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지금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메가카티가 올해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큰 폭의 실적이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주력 시장은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의 북미와 동남아 시장에서 지금 다변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그동안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역배열로 와 있는데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려고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 지지선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만 여전히 잘 나옵니다. 영업이익률 20%나 20% 소폭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예전에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25,000원대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입니다. 피부 이식제 국내 1위 기업,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까지 보유하고 있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중국 외에도 해외 쪽으로 북미와 동남아 쪽으로 다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설정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400원 제시하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오늘 0.8% 하락입니다. 어제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장은 하락 전환 예상되고 있고 24,700원 선에 호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체결지수 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조금 더 우세한데요. 양대지수는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소재 가운데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SKC 쪽에 오늘 상승이 3%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7,400원의 호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SD 바이오 센서가 2.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SM 쪽에 지분 경쟁이 있었잖아요. 이 바이오 쪽에 제2의 SM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네요. 이 CTC 바이오 쪽입니다. CTC 바이오의 파마리서치가 지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7% 넘게까지 확보를 했고 그래서 기존의 CTC 바이오 쪽에 투자를 했었던 동구바이오제약과 SD 바이오 센서 쪽에서 좀 눈독을 들인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함께 좀 지켜보시고요. 오늘 SD 바이오 센서의 주가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2.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음식료 가운데서 또 고점 경신 시도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2.6%의 상승 호가로 138,000원 선입니다. 오늘 금융주들 쪽의 움직임 1% 넘게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KB금융, 한국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나란히 1% 넘는 상승 호가입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한국조선해양, SK스퀘어 같은 종목들 1%가량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SKD&D입니다. 낙폭과대주인데요. 지금 이 종목은 16%까지 급등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하락 추세를 줄곧 이어왔었는데 오늘 증권사의 분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0%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로서 풍력 쪽에 디벨로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SKD&D가 오늘장에 16%까지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금양 2% 넘게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 또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LS 역시도 2% 넘는 추가 상승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늘 화학 쪽에 율촌화학 PI 첨단 소재 1에서 2%의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늘 IT 또 엔터 게임 쪽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SFA 같은 장비주 3%에서 3.8%까지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2% 넘는 상승입니다. 또 중국 쪽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엔터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JYP 엔터테인먼트 3% 넘는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중국 쪽에서 외국 영업성 공연에 대해서 접수 신청을 재개했다는 소식, 하반기에 중국 쪽의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SM의 주가는 5%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SM의 주가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네요. 어제장에는 15%가량 하락하면서 마감됐었고요. 추가적으로 4%까지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에서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특징 보고 계실까요? 오늘 특징은 별로 없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이나 소폭 강세춤을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로봇 관련주 쪽으로는 매수가 좀 지금 현재 동시호가이지만은 일단 들어오고 있다. 뭐 유일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로보스타가 9%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로보티즈도 5% 정도 상승. 일단은 동시호가가 지금 그렇게 잡히고 있다. 그렇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쪽도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쪽으로 한 1% 중반대 상승할 것으로 지금 호가는 지금 잡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런 지금 피팅 업체들 이쪽으로도 지금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은행주들도 1% 넘게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는 소폭 상승 아니면 소폭 하락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 장세로 지금 여전히 종목별 장세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봇 쪽이 AI 대비해서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 오늘 이 행사를 앞두고 로봇주의 강세 호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그 LG전자 관련 로봇주라고 앞서서 이화진 과장이 꼽아줬던 종목이 5%에서 9%까지 강세를 띄고 있고요. 이 밖에 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SB위테크 나란히 2%에서 3%까지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도 2%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G가 1%의 하락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주 가운데서는 지금 플리토 그리고 셀바스 AI가 1%에서 2%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는 XM이라든지 코맥스 같은 종목도 2%의 플러스권입니다. 오늘 배터리 IT주 봤을 때는 좀 그래도 고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인테크 배터리주 가운데서 3%까지 상승 탄력 현재 호가 상황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은 좀 저가 쪽에 그 중국 BYD 관련한 전기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명신산업과 함께 나란히 2%에서 4% 상승 탄력이고요. 폐배터리가 일제히 상승 1%에서 2%가량의 상승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가운데서 DA 테크놀로지 3% 넘게, 그리고 석경 AT와 탑 머티리얼 이 종목도 3%에서 4% 가까운 상승 탄력 나오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좀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3월 28일) 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인수 소식 속에서 혼조 마감됐습니다. 미국 내 36위권 은행 퍼스트 시티즌스가 실리콘밸리 은행을 21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가가 50% 넘게까지 급등했고요. 또 지역 은행주들의 동반한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그 유럽의 은행주까지 도이체방크까지 상승세가 간밤에 일어났던 하루였는데요. 미국의 금융당국은 또 은행을 위한 긴급대출 프로그램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 간밤에도 오갔는데요.
은행 위기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또 3월에 금리 인상을 지속한 데 대해서 연준이 잘한 결정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채권왕으로 불리는 투자자 건들락 같은 경우는 경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제레미 시겔 명예회장도 연준이 지난해 말 물가를 이미 이겼다라고 하면서 상품, 주택 등의 가격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꺼리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연준 위원들과 또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계속 연일돼가고 있고요. 자, 아직도 남겨져 있는 불확실성, 금융 불안과 또 경기에 대한 움직임, 물가 움직임들 이런 것에 따라서 금리 결정, 일단 5월에 금리 동결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대 지수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간밤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유가가 또 상승을 하면서 일부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나왔는데요. 오늘 양대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가량의 상승 출발한 이후에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시초가보다는 좀 밀려 내려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0.29%, 0.36%로 다시 탄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417.94포인트 선에 거래가 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에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0.3%가 오른 830.16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현물 쪽에서 나오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이틀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140억 원 가까운 매도세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 전환 78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09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가리키면서 3거래일 연속의 매수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쪽에 3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512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더 큰 탄력 600억 넘는 매수까지 늘려나가고 있는 개인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째 팔면서 603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3거래일 만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도하던 기관이 2억 원 소폭의 매수로 코스닥에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시면 양대 시장에서 오늘도 코스닥의 매도 규모가 조금 더 큰데요. 프로그램 유가증권 시장 141억 원어치를 또 코스닥에서는 570억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 살펴보도록 할까요? 환율 시장 출발 상황입니다.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4원 50전이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1,300원 선 내주고 있습니다. 1,297원 선에서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 주도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간밤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주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종 1%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KB금융, JB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오늘 금융사들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업종, 운수창고업종, 섬유, 의복과 기계까지 1% 내외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통신업종이 0.5%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나스닥도 하락을 했는데 서비스 업종이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시총 30위권 내 종목 보시면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들 상승 주도하면서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1.88% 상승, 포스코홀딩스와 고려아연이 1% 내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LG전자가 3% 하락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1조 원의 차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LG전자는 3% 하락, LG디스플레이가 6%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상승을 기록하면서 오늘 로봇주의 강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와 성일하이텍, JYP 엔터테인먼트, 하림 지주까지 1%에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오늘 장에 1.8%까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2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연일 랠리를 펼쳤던 삼천당 제약이 어제 호재를 끝으로 해서 오늘 장은 소폭의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동향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뭐 은행주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니까 좀 봐야 되고, 뭐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주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동시효과 때 로봇 관련주 움직임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같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로봇스타가 오늘 제일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LG 측에서 실적이 그동안은 계속 이제 적자였는데, 이제 손익분기점 넘어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 강세가 나타난 게, 강세로 나타나는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LG 관계회사인 로보티즈도 역시 8%, 9%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강세 나타나고 있고, 한 4% 넘게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SBB테크, 뉴로맥 한 1% 후반 2%대 강세.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인 선익 시스템이 지금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정적 VI 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세스 같이 이제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 쪽인데 오늘 이것도 3%대 상승. 오늘 전반적으로 매수가 있고 골고루 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오늘 IT 관련주들하고 은행주들 뭐 이런 쪽 성장주 관련주들이 뭐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메타버스 그 테마형 펀드, 상장지수 펀드라고 볼 수 있는 메타버스 ETF 쪽에 올해 들어서 뭐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메타버스 관련주의 수익률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의 관련 주식들의 상승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움직임 가운데서 특징 좀 잡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국정밀기계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이 종목은 거래가 재개됐는데 상장 유지 결정이라는 호재 나오면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소형주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 한국정밀기계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좀 의견들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 로봇주 강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고요. 또 정부가 상반기 내에 첨단 로봇 보급과 확산 전략을 마련해서 정책을 발표한다는 점. 지금 뭐 로봇 대중화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과 또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다는 점 호재가 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예. 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기업들이 뭐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쓰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로봇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로봇으로 잘만 대체하면 기업들의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쓰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따라붙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저는 뭐 항상 보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보는 편이라서 일단은 뭐 조정 받으면 CM 매수는 저는 유효하다. 저는 계속 그 관점입니다. 네. 로봇주 가운데서 뭐 오늘은 아까 로봇스타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종목, 이 종목은 내가 조정을 좀 기다리겠다 생각하시는 쪽 있으실까요? 뭐 다들 비슷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지금 실적 대비로는 뭐 삼성 뭐 인수설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도 굉장히 좋아하던 주식이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그렇다고 보면 좀 안 오른 주식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LG 관계회사인 로봇스타하고 로보티즈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유일 로보틱스도 괜찮고 실적 나오는 거 찾으려면은 에브리봇이 제일 낫고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밸류 보면 사실 손이 안 나가는 쪽이죠. 밸류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되죠. 이거 예. 네, 밸류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에브리봇은 밸류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좋으니까 저는 그 관점이고 나머지는
밸류 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역시 성장산업, 뭐 AI랑 뭐 같이 이렇게 성장산업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산업부 차관이 축사에서, 오늘 있는 행사의 축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일석삼조의 산업이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비를 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로봇주의 상승 추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너무 이제 좀 난해한 질문인데, 그런 질문은.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솔직히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뭐 올해 내내 이어질지, 뭐 올해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만 가다가 끝날지는 모르고, 조금 계속적으로 좀 바텀업으로 좀 접근해보자. 너무 막 큰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자기가 설정을 해놓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AI 관련 주식들도 오늘장에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플러스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종목도 보시면 뭐 워낙 계속해서 올라서 그렇지만 뭐 계단식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장에는 0.5%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즈랩이 4%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솔트룩스도 올선에 딱 붙은 가운데서 1% 넘는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50%까지 올해 들어서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30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좀 최근에 좀 조정받은 이후에 횡보를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 밖에 AI주들 가운데서는 오늘장에 딥노이드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5%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AI주 코멘트 해주시죠. 코멘트 할 거는 별로 없고요.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조금 주가 쉬었고 오늘 크게 강세는 안 나타나고 있고 지금 마인즈랩을 제외하면은 한 2% 내외 상승 이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빠지면은 또 다시 또 매수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이다, 성장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거는 셀바스 AI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AI주 관련해서 접근하시려면은 역시 기술적으로 좀 보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실적 관련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시면은 이런 주식은 평가 불가능. 그러면은 이제 결국엔 차트 보고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배터리주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미코가 6%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TCC 스틸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25,900원 선 강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는 이수화학과 레몬이 쉬어가고 있고 미코가 6%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던 석경 AT가 4%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주 동향은 어떤 특징일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LNF라든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좀 순환매가 있었잖아요. 배터리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죠. 어제 요즘에 계속 이제 순환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배터리주들도 예전에 가격이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좀 부담이 조금 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계속 갈 수는 없다 이쪽으로. 제가 말씀드린데 하루는 다른 거 오르고 하루는 배터리 오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배터리주 투자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빠질 때 길목지키기 전략이 좋은 게 아닌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셀업체든지 소재업체든지 소폭 하락, 소폭 상승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어제같이 강하게 오를 때 따라가는 분을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길목지키기 전략 좀 빠졌을 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LG 엔솔 쪽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3거래일 연속의 음봉 기록되면서 오늘장에 1% 내외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제 리튬주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엠텍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 넘게까지 급등을 하면서 2만 원대 돌파, 26,600원 선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전장용 IT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주가 볼까요? 현재
0.4% 정도 하락을 띠고 있고요. LG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차입을 합니다. 3%까지 하락하면서 5일선 좀 하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장에 4% 상승인데 장중에 7%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4%로 탄력을 줄여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EC가 현재 7% 전력 반도체주죠. 7% 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의 급등이 눈에 띄고 있어요. 전장용 관련주들 어떻게 볼까요? 오늘 전장용 관련주들 뭐 삼성전기, LG전자 약세. LG전자는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뭐 약세인 걸로 보고 있어요. 1조를 LG 디스플레이에 빌려줬는데 그런데 빌린 측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초강세, 상반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전장용 쪽 아까도 이제 뭐 체크포인트에서 짚어드렸는데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예.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이 얼마만큼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실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는 계속 체크해봐야 되는 것을 보고 있고, 아까도 이제 삼성전기 계속적으로 차트 보시면은 저점과 고점 높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결국에는 5일선 지지받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5일선 지지받는 모습인데 오늘 장중 저가가 15만 3천 원입니다. 5일선이 그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모든 종목들이 보면은 지지선과 저항선에 거의 다 이제 맞물려 있다. 지지선을 뭐 잘 활용을 하면은 저감에서 아주 싸게 또 매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항선도 잘 활용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단기 고점을 알 수 있다. 요즘은 거의 보면은 차트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좀 전장용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좋은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 얼마만큼 실적으로 연결되느냐 그거 체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솔로엠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블록딜 방식으로 전량 매각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엠의 주가를 봐야 되겠죠. 솔로엠의 주가는 현재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블록딜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전선주인데요. LS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 사업 황산 니켈 공장 준공 소식에 따라서 어제장도 뭐 상승이 5%가량 나왔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5%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 구간에서 눈에 띄었었던 그 SK D&D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이제 엮이는 쪽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올해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잠잠했었던 그 풍력주와 또 태양광주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1% 상승을 하면서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오늘 주가는 거래 정지 상황이네요. CS-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가 오늘 0.5% 상승, CS-베어링이 2.9%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오늘 재생에너지의 강세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유가가 5% 예. 정도 급등을 해서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혜가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상으로. 일단은 유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재생에너지 쪽의 업체들한테는 결국에는 대체에너지니까 저는 좋다. 주가의 움직임에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CS-윈드, CS-베어링 오늘 뭐 한 2%대 모두 다 CS-윈드는 한 1%대 강세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들 OCI, 그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대명에너지까지 보시면 대명에너지가 뭐 제일 강합니다. 한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OCI,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뭐 1%대 강세 그렇게 뭐 정리해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유가 강세 어느 정도 수혜를 입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OLED 장비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까지 또 OLED 장비주까지 또 이슈가 나왔었죠. 그 일본의 J-OLED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OLED 쪽에 치킨 게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가 3% 주가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LED 관련주 동향 어떻습니까? OLED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체크포인트에서 많이 다뤘죠. 오늘 예.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5.7% 상승하고 있고, 덕산 네오룩스도 지금 3.5% 상승하고 있고, P&H 테크 한번 볼까요? P&H 테크도 뭐 오늘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OLED 소재 업체들이 뭐 아까 그 일본 업체 파산 소식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입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OLED 시장이 점차 이제 삼성도 들어오고 좀 판이 좀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OLED 소재 업체들, 패널 업체들보다는 패널 업체는 상장돼 있는 거는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저는 소재 업체들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LX 세미콘도 9% 가량의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까 최원주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듯이 선익 시스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지금 26%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XR 헤드셋 관련주 가운데서 나무가 뉴프렉스도 6% 넘는 상승, 그리고 SNU APS 홀딩스는 2% 정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가운데서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은 하드웨어 쪽은 아닌데요. 5.8%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맥스트도 볼까요? 6%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XR 기기 관련한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는데 예. 일단 뭐 결국에는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보이다 보니까 금리 동결, 금리 인하로 들어가면 이런 성장주들은 결국에는 좋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어느 정도 바닥권이 뭐 지지 라인도 좀 지켜지고 있고 괜찮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그렇고, 여기도 한 번 더 여기서도 지켜지고 있고, 덱스터도 이런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이런 거는 이제 컨텐츠 관련 쪽이고, 우리가 이제 선익 시스템이나 코세스 이런 거는 하드웨어 관련 쪽인데, 저는 실적으로 본다면은 선익 시스템이 올라가는 건 상당히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겠다,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3분기까지는 적자, 흑자, 거의 적자였는데, 그러다가 4분기에 큰 폭으로 실적이 전환이 됐어요. 매출이 370억 했는데 영업이익이 66억. 그렇다고 본다면은 거의 영업이익률이 뭐 20% 가까이, 한 18%, 19% 나온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비용이나 이런 거를 떨고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떨고 가는데도 이 정도 나왔다? 그럼 1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완전히 실적은 거의 뭐 턴어라운드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컨텐츠 관련한 종목도 좀 보시면 뭐 일부 영화 관련한 그 바른손 E&E 같은 종목이 한 뭐 4% 상승하고요. 동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종목이 뭐 좀 상승 탄력이 있고, 나머지는 엔터주의 상승과 또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군들 2% 넘는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4%, 와이즈 엔터테인먼트가 1%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 고점 경신은 아니네요. 예, 그동안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가파르게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환율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달러화 인덱스가 약세를 기록했고요. 오늘 또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늘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화 강세 영향이 달러 인덱스에서 나오는 걸까요? 분석해 주시죠. 네, 환율이 4원 50전 하락한 1297원에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인수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또 당국이 추가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위험회피 심리 완화에 오늘 환율은 1290원 초중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 유동성 위기설이 도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방크의 주가 역시도 독일에서 반등하면서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25% 하락한 102.86에 거래가 되면서 다시 한번 103포인트를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 물이 1296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간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75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01원 50전보다는 약 2원 75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 시스템 불안 완화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 회피 심리는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분기 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환율의 하락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확인했듯이 저점 매수 그리고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1290원 중반선부터 탄탄하게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1290원 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서 1290원 선에서는 그 수급적으로 또 뒷받침이 되면서 지지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1300원 선에 대한 하향 이탈이 일단은 그 달러화 강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어제 복귀를 해서 어떻게 되나 오늘장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게 되면서 원화 강세를 띠고 있는데 오늘장의 환율 예상 밴드는 어떻게 설정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분기 말을 맞아서 수급적으로 1290원 선에서의 공방이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1290원 중반부터는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이 하단을 지지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1300원 선부터는 수출업체의 내공 물량 등이 상단을 굉장히 탄탄하게 저항선을 형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장중에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90원대에서의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90원에서 1297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시초가 부근에서 등락하면서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현재는 129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은행 시스템 불안 완화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 원화 강세고요. 1290원에서 1297원 선 전망합니다. 오늘 전략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동향에서 앞으로는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전략 주시죠. 지금 일단은 외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 되고 있고 뭐 시세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나온다. 돈이 아직까지는 뭐 급격히 빠지지는 않는 모습 그렇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지수상으로는 여전히 조금 뭐 계속적으로는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와야 돼요. 국내 시장은 어쨌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 사는데 기관 수급이 없다고 보면은 그다음에 개인 수급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 한 700억 정도 팔고 있고 어제 이제 선물 시장에서 8,500계약까지 매도를 했다가 3,000계약 정도로 결국 줄이면서 장을 마감했어요. 네. 요즘 선물 시장 동향을 보면 매도에서 폭이 줄어들면 그 다음날 상승이고 매수에서 그다음에 매수폭이 줄어들면 그 다음날 하락이고 거의 그게 확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좀 상당히 승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매할 수 있는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저도 이제 스탠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스탠스는 아직 하향된 박스권에서 조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주식을 큰 폭으로 좀 있는 거에서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조만간에 사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연초에는 사실 외국인 쪽에서 강력한 순매수를 보여줬거든요. 1월장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 지적을 해주셔서 이달 들어서 수급을 좀 봤더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7,200억 원 누적으로 이달 들어서 팔았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1조 가까이입니다. 9,6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은 더 많이 팔았어요. 코스닥에서. 네. 외국인이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은행 시스템 위기가 갑자기 도드라지다 보니까 좀 예.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3월 전체 수급은 보면 그런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3월
9일 이후에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8천억, 1조 9천억 팔았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9천억 팔았고 그 전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시세가 좋았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시장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시장이 조정받는 모습. 그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에 어느 정도 조금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은 크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건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 차이가 1.5%로 벌어지면서 그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얘기도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걔네들이 일시에 좀 빼가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팝니다. 더 선물 매도 포지션을 더 구축을 한다면 더 공격적으로 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자기네들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관망하는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올랐지만 또 개장 전에 마켓 시그널에서 CDS 프리미엄은 상승세다. 이 점을 또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이런 금융권의 불안들에 대해서 관망하고자 하는 심리로 일단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 상황 최원지 전문가였습니다.